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우리나라 상황도 이전과는 변화된 양상인데요. 앞으로 또 한 번의 확산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서울대 의대 이왕재 교수, 성산생명연구소 이명진 소장 두 분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모습 보니까 훨씬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거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데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이런 질병 속에서 지금 두려워 있는 현실인데, 자, 우리가 코로나19 말로만 하지 이게 도대체 개념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와 공부도 부족한데 우리 교수님 한마디로 어떻게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뭐 많은 매체를 통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네. 이번에 문제가 된 바이러스가 네네. 감기 바이러스라는 거에 주목을 좀 감기 하셔야 될 바이러스. 것 같습니다. 네네. 감기는 안 걸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네네. 누구나 걸립니다. 네. 이런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는 이 감기 바이러스의 변종, 네네. 뭐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네. 사실은 그동안 인류와 역사를 같이 했던 이 온순한 바이러스의 변이를 통해서 네네. 분명 지금 전 세계가 혼돈 가운데 있다는 거, 네네.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를 네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인간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 같은 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라는 게 저는 감기 좀 바이러스. 초점을 흔하게 줬으면 우리가 그렇죠. 접했던. 예. 우리가 못 보던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감기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포에 빠져 있는 이 현상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세계보건기구도 이 팬데믹을 선언했잖아요. 이 팬데믹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요, 교수님?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뒤져봤더니 네네. 팬데믹에 대해서 언론마다 조금씩 다른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정확하게 전공하신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실제 제대로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한 거는 2009년 사스 때가 처음이고 네네. 이번에도 사실은 지금 팬데믹을 선언한 것이냐에 대해서 이론이 분분합니다. 뭐 네.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을 선언한 것으로 이미 뭐 전 세계가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네네. 팬데믹의 정확한 기준은요 매번 적용할 때마다 다릅니다. 네. 뭐 6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제 팬데믹이 이제 맨 마지막 단계라는 건 분명한데 네. 아무튼 이번의 경우는 아무튼 이 WHO의 분담금을 거의 미국 담으로 많이 내고 있는 이 중국의 네네. 눈치를 좀 많이 본 것 아니냐. 그래서 네네. 모든 전문가들은 팬데믹 선언이 좀 늦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여기서 팬데믹의 기준이 뭐냐 이거는 사실은 전문적으로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네. 그러나 지금 그것도 기준 아시는 분도 별로 없더라고요. 실제 보니까요. 사실 WHO의 그 발표에 따라 세계는 요동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럼요. 굉장히 영향력이 크단 말이죠. 네네. 예. 네. 자,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19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잖아요. 두려움의 대상인데 우리가 지금 많은 그 정보 공유를 하는 시대에서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 것 하나가 이 코로나의 변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교수님 좀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제 변종이기 때문에 지금 네. 사실 그 새로운 거를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격한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학문적으로 잘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사람하고 같이 사는 바이러스입니다. 종류가 네. 지금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10종 정도가 알려져 있는데 네네. 그중에 한 5가지 정도는 원래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인류와 역사를 같이 한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네. 바이러스가 네. 한 10종 중에서 5종류는. 네네. 그런데 사실은 2000년 들어서면서 우리가 새로운 밀레니엄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네. 새로운 밀레니엄을 선언하면서 정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바이러스에. 2002년에 홍콩에서 우리나라는 2003년에 있었던 바로 사스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 이게 맥락이 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스 바이러스라는 것이나 그다음에 2015년에 문제가 됐던 메르스 바이러스. 네네. 그리고 2009년에 있었던
신종 독감은 좀 다른 겁니다. 그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니까 그건 다른 거고. 네네. 아무튼 우리 시청자들에게 제가 조금 정보를 드리는 단창으로서 말씀드릴 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는 사스와 메르스와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무튼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놈이 어떤 코로나이든 간에 일단은 포유류들이 다 가지고 있는 네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 문제를 일으킨 사스나 메르스나 이 코비드 19 네네. 지금 현재 이거 다 사람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종의 벽을 넘으면서 들어온 다른 동물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키면서 네네. 사람에게 죽는 질, 다시 말해서 이 폐렴으로 죽게 만드는 그런 것까지 간 이유는 모릅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네네. 변종은 네. 항상 어떤 유전자에게도 올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생명은 유전자가 이제 근본인데 네네. 그 생명의 근원인 유전자는 사람 세포도 마찬가지고 다 있습니다. 네네. 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네.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예요. 그런데 네. 언제 변종을 일으키느냐? 자기 생존에 어려움을 당할 때 살기 위해서 변종을 일으키는 위험을 겁니다. 느낄 때. 그럼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양 고양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주인이라는 사람을 감염시키면서 왜 변종을 일으켰을까는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인 거예요. 네. 변종이 되면서 그 다 그 염기 서열을 다 분석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하는 네네. 거죠. 그래서 왜 변종을 일으켰을까? 근데 그게 왜 하필이면 뉴 밀레니엄을 선언한 이제 2년도 안 돼 2002년이었을까?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 과학적 팩트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겸허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변종을 찾아야 되는데 뭐 백신 개발도 사실 굉장히 지금 뭐 난해한 상태고 자 이런 상황에 국가마다 대처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다 뭐 한국이나 유럽이나 미국 다른데 자 국가마다 대처 방법 자 우리 소장님 어떤 개념으로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 코로나19, 코비드19라고 그러죠. 네네. 이 우한 폐렴이 처음 이제 발생되고 나서 이제 번져간 게 우리가 그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네. 우리 특히나 이제 우한 지역이 중국 아닙니까? 네네. 중국에서 인접한 국가들, 특히나 교류가 왕래가 빈번한 국가에서 제일 먼저 창궐을 했습니다. 네네. 그 대표적인 게 저희 나라가 해당이 되겠죠. 네네. 근데 또한 재미있는 사실이 또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게 됐어요. 중국과 교류와 왕래가 빈번하지만은 네네. 또 인접해 있지만 많이 발생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네. 그 차이점에서 우리가 바로 어떤 이제 이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네네. 초기 때 대응을 잘한 나라들은 네네. 이 전염병이 많이 안 나타났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전염병에 우리 대처하는 2대 원칙, 네네. 초기 유입 차단, 외부 차단을 잘한 나라입니다. 네. 대표적인 게 베트남이고 싱가포르, 대만입니다. 네. 하지만 그걸 잘하지 못한 뭐 이태리나 또 이란이나 우리나라 아주 큰 시련을 당하고 있죠. 네네. 대한의사협회나 많은 전문가 단체에서 지적을 하고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외부 차단 빨리 실시하십시오. 했는데 뭐 대한의사협회에서 7차례나 강력하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무시했어요. 그래서 정치적 결정이 이런 거를 잘 못 결정하는 바람에 네네. 국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이 있고 네네. 국민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같아서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네네. 우리 핑퐁 현상을 이제 중국방 핑퐁이 아닌 유럽방 핑퐁을 막기 위해서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해줄 줘야 되고 네. 또 그다음에 정부가 할 일뿐만 아니라 국민이 할 일도 있습니다. 네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미세먼 먼지에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네. 세계에서 마스크 보급이 최고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8,565명이 어제까지 발생됐어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네네. 백화점이나 음식점이나 네네. 또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다 이용하는데도 이런 백화점이나 지하철에서 감염됐던 사례가 한 사례도 없습니다. 네. 이게 바로 뭐냐?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런 협조가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그 개인 소독이라든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면 의료진에게 양보하십시오. 이런 참 궁색한 이렇게 요청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네. 각 나라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는 정부가 비록 초기에 어떤 정책 실패를 했지만은 네. 우리 성숙한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과 또 네. 교회들과 많은 협조로 인해서 그나마 이 정도로 선제적으로 이렇게 잘 막고 있다 이런 네. 이제 현상이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 참 다양하잖아요.
공적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가정 예배로 드려지는데 우리 소장이 볼 때 한국 교회가 지금 대응하는 이 모습 또 우리 교회에 펼쳐진 여러 가지 변모들 어떻게 한번 진단해 보실 수 있을까요? 예, 그 방금은 가짜 정보, 가짜 네네. 뉴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네네. 우리 교회에 대한 가짜 뉴스, 가짜 정보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지. 이걸 한번 좀 짚어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예. 많은 분들이 그 대구에서 신천지 집회가 있음을 해가지고 네네. 이제 확산이 확 됐는데 네. 이것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하시는데 신천지 집회의 그 집회와 교회의 기성교회 예배는 전혀 비교 대상이 그렇죠. 되지 않습니다. 네네. 예. 우리 신천지 집단도 그분들도 혹 감염이 됐다는 거 알았을 때 마스크 쓰고 격리 조치하고 안전 조치했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일 것이죠. 네네. 현재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그 교회 시설엔 방역도 잘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안전 수칙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네. 병약 혹시 감기 기운이 있던 이런 분들은 집에서 재택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시고 네네. 또 이제 예배당 입구에서 우리 네. 발열 체크도 하고 또 손도 소독도 하고 그다음에 이 예배 시간도 상당히 짧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부 저질 정치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래요? 예? 네. 너무 선동적인 발언을 많이 하세요. 네네. 과학적 근거도 없는 이게 가짜 뉴스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뭐냐면 교회만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제 핍박을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정말 현명하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현명하신 분들이라면 네. 외국에서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현명한 정치인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네네. 특히나 이번에 이제 인터넷 예배, 공예배에 대한 그런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네. 전 개인적으로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예배 같은 것은 꼭 한정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솔직히 이제 저희들이 교회가 많이 당황했기 때문에 이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도 인터넷 교회 예배로 확 돌려버리는 네네. 이런 이제 좀 신중하지 못한 이 경향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뭐 예배 형식이 뭐 인터넷 예배냐 공예배냐 이런 데 집중을 해서 형식에 얽매였는데 그보다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예배자의 자세를 찾는 것이 우리가 찾아갈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우리가 인터넷 예배 정해놓고 나서 신학자들이 나와서 이건 성경적 근거가 이렇다면서 꿰다 맞히는 궁색한 변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네. 우리 신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정말 우리가 공예배를 사모하고 우리가 이 소중함을 가치를 알았다면요,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정말 이 인원이 거리두기를 하다 그러면 한 번 드릴 얘기 인원을 조절 2번 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예배당 문이 잠겼다면 마당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결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여기 이제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이 방송을 보시지만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이 보실 것을 감안해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왜 크리스천들은 공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코비드19라고 그러죠. 이렇게 우한 폐렴이 됐을 적에 폐렴이 되면 왜 죽느냐? 네.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죽는 겁니다. 네네. 그것처럼 이 예배는요, 공예배는 성도들이 영혼에 공급되는 산소와 같습니다. 네네. 이 산소를 갖다가 이게 공급 안 되던 목을 조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산소를 찾게 되지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 좀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방송 중에 극한 직업이라는 방송이 있어요. 네네. 아주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분들이 왜 위험한 그런 행동을 하고 직업을 할까요?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네. 그분들이 그만한 가치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 직업을 갖다가 하고 네. 사명을 느끼거든요. 크리스찬에 있어서 공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네. 이런 이 코비드19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전체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아마 이런 때 매뉴얼을 좀 찾아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교수님 볼 때는 어떠신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우선 교회가 그 가짜 뉴스나 네네. 그 근거 없는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네네.
정확하게 아는 토대로 네네. 지금 이명진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철저하게 하면은 그 안에서 우선 감염이 될 수도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공유 예배를 그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아주 극히 일부에 극히 일부거든요. 우리 네. 전체 교회에 정말 0.001% 그렇죠. 되는 한 부분에 네. 나타난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교회가 공격을 받고 하는 그런 빌미가 제공이 됐지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은 특히 좀 담대하게 이 일을 좀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 건강한 분들의 치사율은 거의 제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나왔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으로 극복도 해야 되지만 네네. 좀 과학적으로도 네. 사실 우리가 조금 지나친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정말 작은 거지만 전 세계를 공포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사인이라는 얘기도 제가 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방송을 들으신 크리스찬들은 조금 좀 아주 극단의 경우 내가 걸린다. 네. 생각해 보세요. 거의 걸린 분들 거의 99% 살았습니다. 그 아주 일부만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 코로나 19를 이겨내는 그런 네. 지혜를 신앙적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우리 소장님 보실 때는 이거 앞으로 교회와 또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잘 적응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이제 이런 전염병이 올 적에 네네. 개인 소독을 잘하고 네. 또 사회적 그 거리두기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미리 겁을 내거나 그다음에 이것을 그 과도한 공포에 빠지게 되면은 상식적으로나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런데 특히나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 국민이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네. 그리고 일반 그 대중교통이나 그다음에 그 이 호텔이나 뭐 음식점이나 우리 백화점 같은 데서 발생된 사례가 없습니다. 네네. 정말 우리나라의 그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이 국민들의 높은 이런 그 이 수준을 아마 이렇게 알게 되게 하는 그런 사례가 될 텐데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교회 예배는 참관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공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네. 찾고자 하는데 참여하고자 하면 그만큼 책임이 따릅니다. 네네. 무슨 책임이냐? 우리 방역 소설 소독 잘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열이 나거나 또 이게 감기 기운이 있거나 그랬을 적에 본인이 공예배 드리고 싶어도 집에서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네네. 그리고 손소독과 이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시고 마스크도 잘 착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거리두기 과연 그러면 예배는 끝까지 당신들 고집할 거냐? 그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대중교통이 이제 중단되고 네네. 관공서가 폐쇄되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광신자처럼 공예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 정도 분별이 있죠. 네네. 그리고 지금 앞서서 모든 것들이 교회가 이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또 아픈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협조하고 있는데 이런 수준에 맞게 그리고 상식에 맞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말씀 들어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며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이 생명은 육체도 있지만 우리 속에 정신을 꾸는 영적인 존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다시 영이 마치 산소를 공급받듯 하나님의 사랑을 잘 공급받아서 이 코로나 위기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건강한 삶 이길 수 있습니다. 잘 극복하는 대한민국 돼서 두 분의 아주 좋은 대로 잘 세워지는 또 건강한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염려하겠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